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오늘도 전직 외교관이신 이대영 선생님과 함께 시국의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에 관련된 말씀부터 먼저 이렇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공약이라고 할까요? 광화문에 청와대를 옮겨서 국민들의 소리를 가까이서 듣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걸 출발로 해서 한번 말씀을 좀 풀어주시죠. 글쎄, 제가 이제 정말 나이적으로도 그래서 이제 뭐 모든 걸 다 기억 못 해요. 근데 이제 머릿속에 남는 거는 문 대통령께서 이제 그 선거 당시 그 청와대에서 집무실을 광화문 종합청사로 옮기고 청와대는 국민들한테 돌려주고 자기는 그 공무원들과 격의 없이 근무 시간에 토론도 하고 이렇게 그 국민들 가까이서 이제 그 집무 일을 하겠다. 그리고 퇴근하면은 가끔 남대문 시장 같은 데 들려서 그 시민들과 이게 얘기도 주고받고 또 그 소주라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 그런 말씀하신 분을 기억하고 저도 상당히 이제 좋게 그 아주 받아들였고 좀 그렇게 되기를 참 마음속에 염원했는데 시간이 한 3년째 지나고 보니까 과연 문 대통령이 자기가 했던 말을 참 실천을 했냐 이런 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말대로 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심하게 사기쳐서 대통령 된 거다. 이렇게 심하게 이제 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보통 사람들이 이제 남하고 이제 약속을 해야 된다든지 할 때는 일단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약속을 하면은 특별한 어떤 별다른 사정을 지키는 게 그 당연한 건데 어떤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그 국민들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쉽게 이제 그걸 잊어먹고 실천 안 되는 점이 큰 문제지요. 근데 가부간에 지금 이제 그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 뭐 더 크게 얘기하면은 문재인 정권 그 말하자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포함해서 얘기하면 자꾸 시간이 가면서 이제 국민들과 이제 간격이 커지고 서로가 어떤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대통령이나 어떤 그 대통령 측근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어떤 좌파성적 경향으로 가고 일반 국민들은 이 나라 대한민국이 이제 참 6.25를 거쳐서 많은 그 국민들이 어떤 그런 전 고통을 당하고 그 전쟁으로 폐해된 나라를 지금 오늘의 이제 어떤 경제로 이제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부뿐만 아니고 국민들이 각자 자기 위치에서 정말 피땀 흘려서 만든 나라인데 이런 그 자유민주주의 또 그리고 어떤 시장 경제를 그 기본으로 하는 우리 경제 체제가 갑자기 이렇게 자꾸 문정권에서 이제 뭐 어떤 좌파성 사람들이 이제 몰고 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혹시 뭐 공산화되는 건 아닐까 안보 문제가 제대로 지켜질까 하는 것 때문에 그 불안해하고 있고 저도 그런 어떤 그 불안을 느끼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대통령께서 정말 현직 대통령이시고 국가로 최고의 이제 그 참 그 어떤 존경해야 될 그런 분이신데 혹시 또 제 얘기를 듣고 너무 그 비판적인 얘기를 한다고 정말 이제 혼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저는 이제 생각나는 대로 소신껏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3년 동안 이제 그 우리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시겠지만은 그 참 몇천만의 그 국민과 이제 그런 적어도 1,000만 명 이상의 어떤 그런 그 표를 받아가 대통령이 당선된 입장에서 국민들을 1대1로 다 만나서 얘기를 듣고 같이 논의하고 그러는 거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어떤 국민도 아마 그런 대통령과 1대1로 이렇게 뭐 그런 거를 원하는 게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1년에 몇 번씩이라도 어떤 그런 기자회견을 통해서든
자기 어떤 그런 국정원의 소감 이걸 진솔하게 얘기하고 또 국민들한테 협조를 구할 거 이 양해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격이 멀어져 가지고 우리 국민들 속에는 이제 대통령을 이제 증오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리고 아주 폄하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뭐 이렇게 계속되면 이제 뭐참 이게 나라가 이거 망할 것 같다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 그 8.15 뭐 광화문의 그 집회는 그날 그 비도 오고 우중충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였던 게 이제 하나의 사실 아닙니까? 누가 쉬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그 공중 촬영한 것을 쭉 그 종합해 보면은 적어도 수십만 명의 그 인원이 그 모였던 것이 사실이고 거기 모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이제 실망해가지고 거기서 뭔가 어떤 문재인 대통령 뭐 하야해라 뭐 이게 나라냐 이게 내 나라냐 내가 주인이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어떤 격한 그런 그 슬로건도 이제 그 써붙여 놓은 것도 이제 제가 보고를 했는데 이게 나라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정말 이 큰일이죠. 정말 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대통령을 존경하고 또 국민들이 또 대통령이 얘기하면 이렇게 따라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이렇게 간격이 벌어지면 이건 큰일입니다. 제가 대통령께 이제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는 정말 어떤 진실한 마음으로 어떻게 사람이 완전한 존재가 아닌데 그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문 대통령 완전한 걸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나 국민들이 바라는 건 그게 아닙니다. 정말 어떤 진솔한 자세에서 진지하게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그 국정에 대해 이렇게 참 기자회견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그러면 될 것입니다. 근데 지난번 그 광화문 집회에 대한 그 소감 문제도 이제 그 말씀하시는 걸 제가 그 이튿날 들었는데 광화문 집회는 마치 이제 그 전광훈 목사가 이제 주관해가지고 그런 코로나 그 방역에 그 뻔히 그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면서도 이 집회를 해서 어떤 코로나 방역에 큰 차질이 생겼다. 그리고 전광훈 한 사람이 어떤 기독교를 전부 대표하는 것도 아닌데 전광훈 한 사람 목사의 처신이 그 잘못돼가지고 기독교를 믿는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그 나쁜 그 오해를 받고 있다. 이런 그런 말씀을 하신 걸 듣고 저는 그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정말 국민들 생각하고는 너무 서로 이게 거리가 먼 위치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제 대통령이 이제 임기를 마칠 이제 시간도 이제 자꾸 시간이 갈수록 가까워지고 그러는데 지금이라도 이제 정말 진솔한 자세에서 정말 그 국민들과 이제 그 대화를 하고 다 일일이 그 뭐 만나지 못하더라도 주기적으로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자기 얘기만 하지 말고 기자들의 그 질문을 통해서 그런 국민들이 뭐를 원하고 뭐에 대해서 어떤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좀 소상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적어도 그런 대통령과 국민 간의 어떤 그 심리적인 정신적인 그 갈등 관계 이거를 좀 해소하고 또 그리고 정부가 하는 일에 어떤 그런 국민들이 이렇게 같이 참 동참하고 이제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나라가 좀 운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그 문재인 대통령 그 제가 직접 뵙진 못하지만은 항상 건강하시고 또 그리고 우리 국가 원소로서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어떤 국민 화합에 그 열심히 애쓰시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은 이대영 선생님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관련된 말씀을 지금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하면 쉽게 얘기해서 이제 선거 공약이 거짓 공약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 그리고 대통령 혼자 또 해결 못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국민들과의 만남을 잘 해보시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안 되다 보니까 우리에게 친근한 대통령이 맞느냐,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간격이 커졌다, 그래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실망감과 배신감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이제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의 위상을 차지하더라 그러면은 대통령이 좀 나서서 이렇게 많이 모였다고 하면 좀 나서서 분명히 좀 그 해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대립을 하고 있는 이런 국민들 간의 간격을 좁힐 수 있는 그런 걸 대통령이 좀 나서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문 대통령께서 이 말씀을 듣고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그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